강선우,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김병기가 녹음했다. 이 녹음, 어제 제가 녹음 테이프 내용을 설명을 들었죠. 그런데 그거, 녹음자가, 바로 김병기였다. 두 사람이 앉아서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MBC에서 두 사람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죠. 바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 3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이었는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공천을 결정을 하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김병기 의원하고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단둘이서 28분 동안 대화를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강선우 의원의 지역 보좌진이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서 보관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시죠. 핵심적인 부분. 28분짜리니까는 한 30초 분량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MBC가 입수를 해서 보도한 그 녹음 파일입니다. 자, MBC가 입수를 해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형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그럼 저도 살려주세요. 강선우 의원이 동료 선배 의원에게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1억 원을 받았는데 근데 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그럼 1억 원은 돌려줬느냐? 이것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강선우는 적지 반환을 지시를 했다. 지역보좌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반환을 했는지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공천 헌금 김병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공천이 됐습니다. 김경.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돈 쓱싹하고 안 들킬 걸로 생각을 해서 했느냐. 그런데 강선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김병기는 그 내용을 알면서 왜 그 공천을 안 막았느냐. 이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은 이 공천 헌금 문제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김병기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김경시 의원을 통과시킬 수 없다 했는데 다음날 공천이 바로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별다른 말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퇴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궁금한 게 녹취록 누가 녹음을 했을까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가 녹음을 했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녹음했을 리는 없죠. 그래서 누가 녹음했는지를 봐야지 이게 또 좀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데 김병기 쪽에서는 누가 녹음했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쪽 그 참모들은 김병기가 녹음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아는 곳이 어딜까요? 처음에 보도한 MBC죠. MBC가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병기가 녹음한 거다. 김병기 본인이 녹음한 거다. 그리고 본인이 녹음한 것을 제3자에 공유를 했다. 제3자에게 넘겼다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MBC는 그 3자에게서 입수를 한 거다. 그러면은 정말 이 민감한 사안을 김병기가 자기에게 살려주세요 하고
그 도움을 청하러 온 그 강선우 몰래 녹음을 한 겁니다. 녹음을 해서 무슨 의도였는지 다른 곳으로 넘겨줬고 거기서 또 무슨 의도였는지 자파 방송으로 옮겨간 거죠. 이것들이 그 김병기는 국정원 출신이니까 조금 전에 그 녹음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완전히 발을 빼놓은 모습이 보이죠. 아, 이것은 수사받아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 이거를 상의를 해? 이렇게 하죠. 그걸 이제 확정을 받기 위해서 녹음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공천을 왜 줬느냐, 김경에게. 그런 부분이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많은 그 숱한 그 논란이 있었죠. 김병기 국정감사 직전에 쿠팡 대표하고 70만원짜리 호텔 오찬을 했다. 대한항공 160만원짜리 호텔, 서귀포 칼 호텔, 공짜 로얄 스위트룸, 공짜 티켓 가지고 갔다. 그 배우자가 동작 후 의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장남이 국정원이 있는데 국정원 업무를 보좌진들이 대리 수행해줬다. 가지고 지역구 보람의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이 녹음 파일이 어제 나오고 나서 오늘 사퇴를 했죠. 뭔가 이거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가서 자리를 내놨는데 국회의원직은 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기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부터 확 등장을 했는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 국정원 출신이죠. 그리고 국회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12.3 비상계엄 나고 나서 정보위가 열렸는데 그때 홍장원하고 그 김병기는 국정원 그 동료 사이입니다. 홍장원이 그때 정보위 가가지고 무슨 체포 명단이 있다.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그걸 김병기가 밖에 나와서 브리핑을 했을 때 그때 김병기가 좀 알려졌었죠. 그리고 마치 이제 공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원내대표까지 나갔고 그때 서영교하고 겨뤄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병기가 이렇게 물러나니까 지금 가장 긴장하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왜냐하면은 지금 좌파의 역학 구도가 미묘합니다. 어떻게 집권하자마자 좌파 진영 안에서 이재명의 힘이 확 떨어지고 있죠. 제일 처음에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이재명이 박찬대를 밀었지만은 김어준이 지원을 한 정청래에게 졌죠. 그러고 나서 정청래가 이재명하고 막 차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명청대전이니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몇 번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이재명하고 정청래하고 직접 부딪히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재명의 밑에서 김병기가 부딪혔습니다. 계속 정청래하고. 김병기가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재명의 블랙 요원이다. 블랙 요원이다. 국정원의 블랙 요원. 김병기도 블랙 요원 생활을 했겠죠. 이재명의 블랙 요원이다 하던 그 김병기가 이제 이런 논란을 일으키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보호를 했죠. 보호를 했는데 정청래 쪽에서 사실상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퇴하라. 입장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 김병기가 이제 물러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되죠. 원내대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마하는 사람은 박정, 친명 쪽의 박전, 아니면은 좀 정청래하고 가까운 백혜련, 한병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누가 나와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자녀 임기를 해서 5개월만 하기는 하지만은 지금 만약에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청래 쪽이 이겨버리고 원내 지휘권도 정청래 쪽이 가져가 버리면은 이재명은 일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재명이 김병기를 시켜가지고 정청래를 좀 견제를 했는데 이제 그 견제하는 이재명의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김병기가 제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개인 비리에 의해서 김병기는 이제 수사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전부 수사 대상이죠. 배우자를 비롯해서 아들,
그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유혹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2의 조국 사태, 제2의 조국 사태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재명에게 이런 그 원내 이 지휘권을 빼앗기는 그런 효과만 낳는 것이 아니고 조국 사태가 문재인 때 일어났죠. 조국이 문재인의 핵심 척근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초반부터 흔들리게 만들었는데 김병기도 이재명의 척근이죠. 그런데 그 초반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그 어떤 앞으로의 여파, 좌파 진영안의 역학구도 변화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돌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